더 많은 주식 투자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 분석부터 역시 또 나눠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료가 참 많았거든요. 허인남 대표님은 최근의 시장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지금 코스피가 이제 21년 전고점인 3,100에서 3,200선 사이에서 두 달 가까이 큰 방향성 없이 횡보 조정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특징에서 이제 그 이재명 새 정부의 허니문 랠리 후에 이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외국인이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일정상에서는 이제 트럼프 미국 이제 행정부의 이제 관세 압박, 그리고 또 이제 9월에 좀 확실치 않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 약화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의 특징은 좀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즉 기술적으로 좀 밑꼬리를 달면서 계속 좀 종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 맞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중장기적 상승장에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좀 단기의 변동성은 좀 반복될 수 좀 있겠지만, 이런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좀 추가 상승 동력이 확보된다면 다시 한번 또 전고점 돌파를 위한 시도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를 주도했었던 그 주도 업종들이 순차적으로 빠지는 그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수보다도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힘들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김진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고 세제 이슈 계속되고 있고요. 재료가 참 많은 상황인데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실까요? 지금 사실 시장에는요, 부정적인 이슈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잠깐 짚어드리면, 네. 인플레 그 리스크,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 고용 쇼크에 이어서 PPI 쇼크가 나오면서 9월 이제 금리 동결의 확률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일주일 새 그 8%대에서 2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미팅에서 새롭게 나올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샘 올트먼의 그 AI 그 버블 논란, 그리고 MIT의 부정적인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미디어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적인 측면인데, 주식 양도세에 대한 그 대주주 기준 이 부분 등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동력이 지금 없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살펴보면요, 이제 무엇 하나 지금 당장 시원하게 호재로 돌아설 만한 것은 좀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8월 데이터에 따라서 관세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안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충격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고용 그리고 CPI, PPI 등 이런 지표가 나오기 전 약 2주 정도는요, 힘없는 지금과 같은 단기 변동성을 보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을 가능성을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져보니까요. 이 8월 들어서는 사실 증시가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좀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김영구 대표님 어떠세요?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추가 하락을 더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바닥은 봤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매번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3,300포인트 쉽게 못 돌파한다. 맨날 선글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네. 예. 매번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300포인트 쉽게 돌파 못합니다. 근데 박스권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 박스권 유지하는 게 저는 신기할 정도예요. 왜냐면 유지되는 게 신기하시다고요? 유지는 네. 3,000포인트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네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하는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대만을 보시면요, 친기업 정책을 지금 추진하면서 GDP가 4만 달러를 내년에 넘을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친기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반기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것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은 의심이 좀 저는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만약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예탁금은 70조 원을 넘어가면서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근데 만약 반기업 정서로 들어선다면 이 예탁금이 늘어나질 않을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예탁금이 좋아지면 지수도 올라가고 3,300도 돌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다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니까 지금 박스권 자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후에 나오는 뭐 세와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친기업 정책 이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서 요번 지수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상승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술주를 또 짚어봐야 되는 게요. 이번 주에 또 워낙 화제가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가 변수가 되고 있는 게 뭐 고점 논란도 나오고 있고 일부 투매적인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이제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또 많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동우 대표님은 기술주에 대한 의견은 지금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기술주 급락, 특히 이제 미국 기술주의 급락이 시장의 변곡점을 조금 빨리 앞당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장 자체의 연말까지의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지난 3년간의 기술주 급락 뒤에 90% 이상 확률로 시장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재시작 그리고 정부 증시의 부양 의지가 실질화되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9월 중순까지 답답한 장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유적으로는 이제 국외적으로는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최근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9월 달 FOMC에서의 금리 동향이나 향후 금리 경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9월 본회의까지 세제 개편안 논란 우려 지속에 눈치 보기 장세는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지금 먼저 돌파를 하는 그러니까 앞선 고점이나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업종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김신 대표님이 앞서서는 새로운 거는 기대할 게 별로 없지 않냐 이런 네. 의견을 말씀 주셨죠?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은 네. 관심들이 아주 큰데요.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의 이제 그동안의 행보를 통해서 이제 미뤄 짐작을 해보면요. 네. 즉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기대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또 되풀이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7월 FOMC에서 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즉 관세가 결국에는 장기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도요 비슷한 언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다시 급등을 하고 시장은 좀 공포 지수가 다시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오면서 짧은 충격이 한 번 더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좀 많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짧게 오고 다시 시장은 또 안정을 찾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FOMC 회의 때처럼 좀 매파적인 입장이 나온다면 시장이 다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보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동우 대표께서는 어떠세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일단은 매파적인 인하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네. 앞서서 이제 지난 5년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함을 표현했을 때는 증시가 안도감을 좀 보였었고요. 비둘기파적인 예상일 때는 당연히 상승 랠리가 지속되었으니까 현재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이제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당장에 이제 부담은 생기지는 않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기술주 급락과 함께 조정도 좀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또한 이제 연준 의장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차기 연준 의장 후보도 점쳐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유력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증시 강세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고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미국이 얻어가는 이점들을 생각하면 미국으로 유동성 장세가 유입되거나 그게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상황들이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전에 미리 좀 강세를 좀 보였던 증시라면 좀 부담스러웠겠지만 오히려 시장 투자자들은 매파적 인하를 인지하고 있어서 시장을 회피하거나 관망세를 좀 보였던 터라서 오히려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벤트 소멸과 함께 재차 회복세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금리 여부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짚어볼 이슈가 조방원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말 그대로 상반기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강력한 업종군이었는데 약간 이쪽에서 위태위태함이 느껴지셨죠. 그래서 주 후반에 또 어느 정도 메꾸긴 했습니다만 이 회복이 과연 연속성을 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도 많은 의문점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관련 섹터들이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주도주의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단기 조정의 성격 정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단기적이다. 네, 네. 이번 주 좀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했던 섹터는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조방원과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가장 큰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인공지능 거품론 그리고 또 특히 그 조방원 중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체코 원전 이제 불공정 계약 논란에 좀 변동성을 좀 극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 주도주로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단기 이슈들이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형성하는 정도이고 네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 7월에 8조 원 넘게 들어왔던 이제 외국인이 이런 또 그 새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8월에는 다시 한번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전체적인 수급이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조방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급 모멘텀 그리고 또 그 실적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좀 주도주 역할로서 또 복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 조정에 그칠 것이다.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셨는데 외국인들 역시도 지금 조방원 쪽 이 섹터를 팔면서 4개월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김영구 대표님은 어떠세요? 주도주가 바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아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실까요? 아니요, 주도주 역할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다? 네, 그대로 네. 갑니다. 요번에 그 상반기 주도주로 폭등을 했다가 아무래도 주가가 괴리율이 높아지면요, 실질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에어로만 하더라도 103만 원 고점을 찍었다가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보면 다 20%씩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저점을 찍어놓고 오늘 주말까지 상승 전환을 하면서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줄여놨어요. 얘는 주도주들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주도주들이 진짜 꺾어지고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네. 적당한 조정을 받고서 다시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건강한 그 차익 실현 매물이고 네.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근데 조방원 중에서 원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네. 잠시 후에도 또 업종을 네. 고민할 건데요. 원전 네.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요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건 굴욕적인 계약이라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요 부분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업종별 전략에서 또 원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이슈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 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수치 정도로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초호황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화가 좀 본격화된다면 결국 이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전에 수주 잔고는 이미 4, 5년 뒤로 더 추가적으로 또 밀린 상태로 피크아웃이 또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물량에 대한 부담 소화까지 되었으니까 오히려 재차 주도력은 견고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피크아웃 조짐에도 최근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의 가동으로 국내 고부가 가치선의 메리트 확대와 수주 잔고가 늘면서 27년 피크에서 현재는 2030년 피크로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미국 MRO 수주까지 시작되면서 미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된다는 점, 그리고 초호화에 대한 주가 반영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최근 전체 시장 하락 뒤에 다시 주도주 성향을 좀 빠르게 보이고 있는 점도 조선업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엔진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동성화인텍이나 다른 종목들도 사상 최고가 근방이나 최근의 고점을 유지하는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네. 조선중공업, 기자재까지 순환매가 한 번 더 돌 가능성을 좀 보여준 셈인데요. 오히려 강하게 지금 추세 홀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없으신 분들도 이번 조정 기회를 통해서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하시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벤트가 많다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의 실적 이슈,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EC 등 또 몇 가지 재료들이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김진 대표님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 지금 어떤 포인트들을 챙겨가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보십니까? 네, 다음 주는 일단 28일에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번 주에 불거졌던 AI 버블 논란은 또 사그라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다음 주에는요, 이제 반도체 섹터가 먼저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이제 이후에 이제 업종 점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그 외에 이제 매수해야 될 섹터와 종목으로는요. 이번 주에 특별한 그 부정적인 이슈가 없이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죠. 그 영향하고 함께 그 국내 시장의 또 급락의 영향으로 숨고르기 또는 조정을 잘 받은 2차 전지 섹터와 그에 따른 이제 탑3 선호주로 삼성, SDI 그리고 LNF, 에코프로비엠을 다시 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준비해 온 자료를 보시면요. 차트 첫 번째 보시면은 그 2차 전지주는요. 중국 리튬 가격의 그 등락이 수익성과 그 주가에 연동된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 8일에 방송에서 예상해 드린 대로 7만 1천 위안의 그 지지, 이 빨간색 그 로마 숫자 1 라인인데요. 요 지지에 성공을 했고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밀릴 경우에는요, 정고점인 그 7만 9,400 위안 요 라인에서 이 주황색 로마 숫자 2번 라인인데요. 네. 여기 지지가 될 것도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후에 9만 5,500 위안까지 이제 검정색 로마 숫자 3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추가 상승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주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명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